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신간인 융심리학이 밝혀주는 추억 속 만화의 비밀, 아톰의 꿈, 마징가의 혼, 원더우먼 아니마의 내용을 소개하며 성인의 의식세계의 깊은 곳을 들춰보는 내민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11번째인 이번 회차에서는 본서의 20장의 우주 삼총사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973년에 일본에서 제로 테스터라는 제목으로 TV에서 방영됐고, 이듬해 한국의 TV에서도 방영해서 당시 TBC 방송이 시청 가능했던 지역의 아동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작품으로 타카하시 료스케가 감독했습니다. 3명의 파일럿이 모는 세대의 비행기가 합체하면 최고 성능의 무적 전투기로 변신하여 외계의 적을 무찌르는 모습이 참신했고, 애니메이션 작품으로서도 높은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의 애청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주 삼총사의 특별함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5년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스텔스에서도 전 세계에 단 3대밖에 없는 슈퍼 전투기를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 파일럿이 몰며 활약하는 설정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우주 삼총사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텔스에서는 이 3대의 전투기가 합체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만화에서 이런 합체는 인기 있는 컨셉으로 게타 로봇 시리즈가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현실에서는 그닥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투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 삼총사의 특징은 대개의 일본 만화들과 같이 한 명의 주인공이 초인적이고 영웅적인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설정이 아니라 일종의 지구 방위대격인 함대급의 팀이 합심해서 체계적으로 작전을 펼쳐서 외계의 적을 쳐부순다는 이야기 전개에 있습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이 인공섬은 미국의 항공모함에다가 바벨 2세의 바벨탑 기지를 얹어 놓은 듯한 형상으로 지구 방위대 체계 또는 시스템의 본부입니다. 근데 일본 만화는 대개 주최 측, 그러니까 과학연구소 등과 혈연 관계인 주인공이 활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례로 마징가 Z의 조종사인 쇠돌이는 마징가 Z 창조자의 손자인 것처럼요. 이게 사회문화적 폐쇄성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선천적 유전자를 중시하는 집단의식과 관련이 있는지는 연구해봐야 하겠지만요. 우주 삼총사의 주인공인 이 세 용사는 혈연, 지연, 학연 등과 무관하게 철저한 훈련과 엄격하고도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서 뽑힌 최고의 인재로 지구 방어 시스템의 효능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삼총사 3명의 파일럿은 평소에 각자 마크 1, 2, 3를 조종해서 작전에 임하는데요. 적이 너무 강해질 경우에는 3대가 합체해서 필살기를 장렬시키죠. 그 필살기 명칭이 오메가 제로빔, 시그마빔, 톱날빔 등이었다는 것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환갑이 넘은 노인네가 오메가 제로빔 발사를 외치며 유튜브 만화 영화를 보는 모습은 좀 그렇죠. 하지만 반백의 노인네 의식 속에는 10살 먹은 사내아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우주 삼총사 전투기가 매우 인기를 끌어서 종이접기로 3단 합체를 구현하는 놀이가 유행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주 삼총사의 지구 방위대에는 방금 소개한 합체 전투기 제로 1호 이외에도 제로 2호, 3호, 4호를 합동 작전을 통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이 제로라는 명칭에서 혹시 제국주의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그 잔영을 감지하신 분께는 일단은 제 책에서 이러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한다는 말씀만 살짝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로 2호는 방위대 사령관이 탑승해서 전체 작전을 지휘하는 비행기고, 제로 3호는 해저의 수중 작전용 잠수정이며, 제로 4호는 거대 로봇을 운반하는 일종의 화물 항공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당대의 만화 작품들이 영웅적이고 압도적인 한 명의 주인공이 무지막지한 힘으로 적을 쳐부수는 단순한 설정을 보였던 것과 비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정교하고도 체계적인 합동 전투작전이 우주 삼총사에서는 전개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초등 저학년 아이들보다는 지능이 향상된 초등 고학년 아이들한테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당시에 5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 유치하지 않은 이 작품의 설정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책에서는 이러한 정교한 작전 시스템을 아동의 무의식적인 심리 방어 기제와 연관시켜 논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논의는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논의를 내놓는 기본 연유는 제가 우주 삼총사 지구 방위대의 일사불란한 작전 모습을 어릴 때 바라보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실제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아이도 일상에서 불안의 단초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주 삼총사가 직면한 현실은 무시무시한 외계의 적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전투 상황으로 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불러일으켜 마땅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구 방위대의 거대하고도 정교한 체계는 이 현실을 지켜보는 어린이 시청자를 안심시켜줍니다. 인공섬 기지에는 중년의 듬직한 사령관도 계시지만 더 노숙한 총대장격인 박사님도 계셔서 일종의 위계 질서에 의한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기도 하고요. 거의 다 남성들이라서 여성들로서는 가부장적이라고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모험 요인보다도 심리적 안정 요인 때문에 우주 삼총사를 좋아했던 것 같다고 돌아봅니다. 또 부수적으로 정교한 합동 방위 체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성실이 요청되는데 인공섬의 무명의 함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 TV로 시청하면서 근면 성실의 미덕에 대해서 아마 무의식적으로라도 수긍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지구방위대의 본부인 인공섬은 특히 저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어릴 때 초등생 수준의 지적인 안목으로 보더라도 엄연히 인공적인 항공모함의 갑판 위에다가 위장 효과 이외에는 어떤 목적도 없어 보이는 바위산 같은 구조물을 도대체 왜 얹어놓았는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의 용사 우주 삼총사와 수많은 함대원들을 태우고 5대양을 누비는 이 인공섬에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왜 그리도 마음을 빼앗겼는지 제 책에서는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때 인공섬을 보며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저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항공모함을 볼 때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헐리우드의 상상의 세계에 등장하는 어벤져스 팀의 날아다니는 항공모함인데요. 이 공중항모를 볼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항공모함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엄청난 공격 및 방어 장비를 장착하고 다니며 수천 명의 승무원과 전투원의 베이스, 기지 역할을 하죠. 이런 항모들을 볼 때 느꼈던 그 감정은 어쩌면 엄마 컴플렉스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식 깊은 곳에 잠겨있는 엄마를 원하는 그런 감정 덩어리 말씀입니다. 항공모함의 모자는 엄마 모자잖아요. 항공모함은 엄마와도 같이 거친 대양에서 따스하고 안전하게 부대원들을 품어줍니다. 항모는 밖으로 나갔다는 항공기들이 귀가하는 안온한 집과도 같습니다. 우주 삼총사의 인공섬을 볼 때나 오늘날의 실제 항공모함을 볼 때나 표면적으로는 밀떡, 그러니까 그 밀리터리 오타쿠라고 하죠. 이런 관심이 표출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의 심리의 저 깊은 곳에서는 언제였던가 상실해버렸다고 무의식적으로 여기게 된 영원한 엄마의 상을 투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우주 삼총사는 단순한 용사의 무용담 활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불안과 그리움을 다독여주는 진정제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간략히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느끼신다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